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의회 사상 첫 여야 동수로 관심을 끌었던 청주시 의회 구성원 간의 법적 시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지금까지 청주시 의회의 행보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태석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주시 의회의 현재 상황을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표 국장님. 네, 출발할 때 21대 21 동수였잖아요. 그때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의 시위를 보면 드는 생각은 그 치킨 게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답이 없는 대결 양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킨 게임이라는 게 도로 위에서 두 대의 차가 서로 마주보고 오다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그런 겁쟁이 게임이라고 하는데 충돌을 불사하면서 오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공교롭게도 그 두 차의 운전기사를 보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박완희 원내대표인 것 같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보이지 않고 김병국 그 의장이 직접 차를 운전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네, 저는 아주 누구나 아는 그런 사자성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객전도라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벌써 이해하실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는 좀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에서 이제 문제가 갈리는 거죠. 하나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이런 싸움이 아니고 내 자리, 내 밥그릇으로 보여진다면 의회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객전도 현상이 조직에서 일어나면 그 조직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주시 의회의 모습은 대표적인 주객전도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이재표 국장께서 닭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저도 닭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계륵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21대 21로 시작할 때만 해도 먹을 게 참 많은 진수성찬 치킨 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럴 줄 알았는데 까놓고 보니까 이거 먹자니 먹을 것도 없고 또 버리자니 버릴 수도 없는 그런 계륵 같은 존재가 됐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청주시 의회가 언제 시민들을 위한 그 공론과 토론을 모으는 그런 곳으로, 협치의 그런 곳으로 들어올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는 고래 싸움에 터진 새우 등이라고 정해봤고요. 청주시의회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 혼란 연말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등, 파행으로 피해를 보는 건 저는 결국 주민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 지역이 이제는 청주가 될 거다라는 이런 예측들도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생 관련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의 싸움, 파행으로만 이어가는 모습들에 주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주로 네 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저도 예측이 됩니다. 근데 지금 10개월이 지났거든요. 그간의 뭐랄까요? 이 10개월 동안의 의정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들어보죠. 문제 해결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다. 그 이상의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10개월을 설명한다면 처음에 원구성할 때 그때 합의 이후에 정말 의회에 의원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나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장님은요? 네, 일단 지난해 그 청시청 본관 문제, 철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패인 그런 거 생겼는데 거기를 넘지 못하고 빠져버린 거죠. 저는 그 책임은 의회에도 있지만 저는 집행부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차피 본관 아직 설계를 다 바꿔야 되고 재공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첫 삽을 뜰지도 모르는데 굳이 지난해 이 철거 예산을 본 예산에 집어넣어서 이와 같은 갈등을 만들어 놨는데 의회 자체가 지금 너무 작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굴곡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끝까지 갔기 때문에 더 나빠지고 더 하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해야 될 일을 좀 처음부터 시작은 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청주시청사 그 본관 철거 문제라든가 우암선 둘레길의 문제라든가 대형마트 휴무 변경의 문제라든가 또 고도 제한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얘기들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받아치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정쟁화해서 전혀 다른 문제로 갖고 간 게 발단이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의회가 왜 필요한가? 당연히 행정 통제와 시장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시장 통제와 행정 통제를 하라고 했더니 청주시청사 때도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우암산 둘레길도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설사 여당이라고 해도 의원들이 번원하게 시의회가 존재를 한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그 이전에 자기들이 재선급 이상이면 다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한 것이 뒤집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같은 당 편을 들면 의회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받아치는 방법이 그냥 하니 많이 자리가 어떠니 이런 걸로만 계속 정쟁화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결국은 그 사이에 대형마트 휴무 제한은 사라지고 통과되고 이런 청주 시민들에게 그대로 피해가 전가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를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은요? 예, 청주시 의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덮어버린 10개월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평가가 사실 좀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원조례 발의 건수만 봐도 2대 청주시의회 동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무리 파행 기간이 있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제3대 청주시의회 지난 10개월 일하는 의회로서의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최진아 국장님, 네. 초반에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한 일, 이게 조금 드문 일이었죠? 그래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후반기 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지기로 했고요. 상임위원장은 이 영향에 따라서 이제 전반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3석, 후반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세서 이렇게 좀 교체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이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합의 내용이야 원내대표 간에 서로 이제 합의에 의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양 원내대표 간에 사인이 들어있는 합의문도 있다라고 해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이게 몇몇 의원들 간에 약속했어 수준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의 좀 무게 있는 약속이자 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봐야 하는데 이 내용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야 원 구성에는 사실 합의가 돼서 많은 분들이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문제에서 갈등이 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재복 국장님, 그때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려주시죠. 네, 지난해 12월이죠. 이제 청주시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23년 예산에 이 철거비가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청주시가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 쪽으로 주로 홍보를 해왔다는 거예요. 주로 뭐냐면 건물 내구 연한 문제를 얘기했고 또 주차 대수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철거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하게 간 반면에 민주당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철거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치자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게 당론으로 돼서 12월 20일에는 이제 이 표결이 무산됐죠. 그런데 이제 이틀 뒤에 원포인트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20일 날은 자기 이제 스스로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는 임정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 가서 같이 투표를 하면서 이게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그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과 함께 해서 그거 이제 불혈돼서 이제 다시 복귀가 됐고 문제는 민주당 4명의 상임위원장을 원상 복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한병수 의원이 자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되면서 그냥 이제 다 정리됐으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고 또 뭐 상임위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좀 기가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예, 그런 예. 상황 벌어진다는 게. 그러면 의장의 약간 독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기초의회 중에서 원내대표 관련되니까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청주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이제 교섭단체의 대표들,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의장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 그 김병욱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저 점심 먹으면서 같이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원내대표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의회 사무국에서 다 그냥 문자로 모이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김병욱 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 배제 방침이 굳건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상임위원장 사보임 절차, 절차는 물론이고 내용 모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분 말씀해 주셨던 의장 집권에 의한 방식, 의장 집권이라는 말이 맞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 10개월 동안 수시로 의장 집권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좀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역시 청주시의회는 개원 직후부터 이해충돌로 인한 사보임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해왔습니다. 민간 부분에서의 활동이 공적 활동과 충돌될 우려가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니 이제 사보임이 필요하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 개원하고 몇 개월이 지났다. 해당 의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더니 이번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하셨고 또 결단을 내리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의장 집권이라고 하는 방식이 앞으로의 청주시 의회가 3년 넘게 남은 이 상황에서 자칫 좀 이렇게 의장 맘대로라는 방식으로 풀려지지는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네. 도시건설위원장에서 사보임된 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이제 법정 소송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지방의회 사보임 사례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매우 이게 뭐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한 네 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고 더 문제는 이유와 본인과 협의가 없는 사보임이라는 면에서 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저는 그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뭐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보임을 미리 예고한 경우가 있어요. 집이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그 건설 뭐 주택 관련된 그런 상임위에서 할 테니까 집을 팔든지 아니면 딴 데로 가라라든지 뭐 이런 사보임이라고 한다면 아까 또 최진영 국장 얘기한 것처럼 이해 충돌에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특정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런 사보임이 본인 협의 없이 갔다는 건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당은 당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론이 결정이 됐는데도 그 당론에 거스르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당은 붕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아무개 국회의원은 맨날 가서 뭐 당론이 아닐 때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당론이 결정되면 당을 지킬 수 있는 그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최소한 그래도 나는 동의 못해. 이럴 때는 그냥 구결 정도 던지고 마는 거지. 끝까지 설득을 무릅쓰고 쫓아가서 그렇게까지 하면 그 다음 순서는 탈당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론을 어겼다고 했을 때는 스스로 탈당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예의 그 결정대로 뭐 이 정도면 제명이다. 왜 그러냐면 이거 제명을 이렇게 해서 당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자기의 소신 발언이든 뭐 소신이든 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는 그것도 정치인데 내가 그러면 부결 정도 하겠다. 그래도 통과는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굳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참가하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그거를 소신이다? 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엄 교수님 혹시 반론하시겠습니까? 큰 차원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도 있고 첫 번째는 당론은 A인데 나 양심상 이건 못 들어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우리 지역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활이 걸린 사안인데 당론으로 이거를 거부하자 그랬을 때 그 의원은 어떡합니까? 양심의 자유도 있고 나는 이거 만약에 찬성하면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의 이슈예요. 핫 이슈. 근데 당론으로 반대하라고 합니다. 사안이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의 경우에 이런 식의 당론 중심의 정치가 계속되고 그 당론이라는 것이 정쟁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이런 당론이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뭐 하려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많이 뽑습니까? 많이 뽑을 필요 없어요. 딱 10명 뽑아서 투표를 딱 해서 A당 40%, B당 60% 이러면 6명, 4명만 되면 당론대로 쭉 6대4 이럴 텐데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정당 안에 들어가고 의회 안에 들어가면 이상한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 좋은 말로 관행이라고 그럽니다. 관행. 저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요, 자유의사고 소신이면 소신껏 소신 발언을 하셨어야죠. 근데 그런 게 일체 없이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까지 자유의지다? 그렇다면 운영위원장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네, 두 분의 조금은 상반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임종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동료 의원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치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재표 국장님? 일단은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하기로 하면서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상임위원장 4-3을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됐고 또 민주당 몫이었던 그 3중에서도 임정수 의원이 탈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4대3에서 지금은 2대 4대 1이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임정수 의원이 탈당한 이상 저는 운영위원장을 맡을 명분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 말씀하신 11명 고소건의 경우에는 도대체 11명이 누군지 기자들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경찰에서 절대로 11명의 그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임정수 의원의 당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누군지 몰라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오래된 일이고 이미 그 상임위까지 조정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오해를 좀 바로잡고 싶은데 협치란 용어는 이렇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건 협치가 아니고 정치고요. 협치란 말은 원래 이전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눠져 있던 구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완전히 나눠져 있던 구도에서 즉 학생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학교에서 집행부가 했는데 학생들을 끼워서 같이 결정을 할 때 이걸 협치라 그러는 겁니다. 즉 시민단체가 도에도 가고 시에도 가서 결정에 참여하는 게 협치지 여야가 하는 건 정치입니다. 정치의 복원이지 협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관념이 있냐 그러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 여당은 무조건 밀어붙여야 하니까 야 싸우지 말고 좀 얘기 좀 해서 이게 협치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게 그게 정치의 복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런 거죠. 정무부지사를 야당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우리 협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공동정부 이런 정도 개념이고 협치는 도리어 이때 쓰는 용어는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는 다수를 인정하는 분위기에 서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야당 말이 옳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이번에 야당 쪽으로 손들어 줍시다. 시장 막 군수 바쁘고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거 꼭 하고 싶은 사업이고 뭐 주민들한테 좋아? 그럼 해줍시다. 이런 게 정치의 복원이라는 겁니다. 예.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아서 계속 그게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우려가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쉬운 거는 그런 건데 동수가 된 곳이 또 있었습니다. 전국에. 예, 경기도의회가 동수가 됐어요. 작년에 그 의견이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단체장이 낸 그 예산안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도 많았을 테고 고민도 많았을 텐데 그것을 같이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시간을 더 달라고 야당 쪽에서 얘기를 해서 시간을 하루를 넘기면서
그 공동의 안을 만들어내고 그 공동의 안을 함께 통과를 시키거든요. 예.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싸우고 있었어요. 청주시의회에서는.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는 동수임에도 불구하고 잘 합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잘 문제를 풀어서 해나가는데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할까?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의장의 리더십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었던 청주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켰었던 근원적인 문제들이 이미 전 시장 때 의회까지 통과가 다 되고 예산까지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들을 다시 뒤집는 과정에서 공론의 장이 없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시민들과의 어떤 대화나 토론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당연히 야당답게 반대를 한 거고 그것이 꼬이면서 정쟁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주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쨌든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요만큼 잘못했고 너는 이만큼 물러서야 된다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도 없이 그냥 싸잡아서 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시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의 방도가 거의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혼돈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듭니다. 청주시 의회 운영 과정에서의 그 여당이나 의장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해 의장 당선 이후에 김병국 의장이 내놨던 말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협치와 상생을 강조해 오셨고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뜻을 잘 담아내겠다. 협치와 상생에 기반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월 돌아보면 과연 이 말대로 하신 부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또 이제 여당의 리더십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개월 뭐 여야 누구 할 것 없이 잘못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각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이게 정쟁의 도구화하려고 이 권력들을 리더십을 여든 야든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작동했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계속 파행, 갈등 이야기만 듣다 보면 가뜩이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 없는데 더 관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방의회, 청주시의회가 그것을 노리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이 김병국 의장의 리더십으로부터 전 출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국 의장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 국회의장이 그 국회의장을 3번, 4번씩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의장이란 자리가 보통은 사실은 뭐 이 정계 은퇴를 거의 앞둔 실제로 은퇴하거나 아니면 은퇴 상태의 어떤 정치원로로 남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연장자 그다음에 다선 의원을 갖다가 의장을 맡기는 건데 김병국 의장은 이번에 6선에 의장만 4번째라는 거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4번씩 의장한 사람이 있는가 봤는데 물론 뭐 그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선 의원이 지금 두 번 있지만 이 구선 의원도 의장 3번을 했더라고요. 그 영광군의 의장의 경우에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의장 4번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이번에 그 의회 출범 당시 했던 약속이라는 것이 그 물론 아까 뭐 성문화된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의회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합의한 것을 바꾸지 말자는 얘기를 했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분명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합의 자체가 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틀을 다 뒤집어 버리는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약속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의회 운영을 위해서 내부 구성원의 개원 당시 했던 합의 사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바꾸기 위해서는 내부 의원들끼리 충분한 합의가 되고 소통이 된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지 마치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수당이 되자마자 원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라는 선언이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의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회에서는 의장이 당선이 되면은 뭐 탈당을 하거나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의회는 그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의장 탈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익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탈당을 해도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국회의장들이 계십니다. 계시고
아까 이재표 국장님이 보통은 이제 국회의장들이 한 번을 하면 보통 은퇴를 하시는데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 2번 정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볼 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중에 뭐 한 분이 탈당을 한다 그래서 크게 표결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당론대로 뭐 밀어붙일 때 그냥 한 표가 빠지는 정도지만 지방의회는 경기도의회 같이 뭐 156명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군 단위는 뭐 7, 8, 9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한 분이 빠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립이 안 된다는 건 정치에서 다 누구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 전까지 A당이었는데 30년 내내 A당을 했는데 의장 됐다고 잠시 그냥 나가 있는다고 무슨 중립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의장 선거에 관련해서 하나 제가 보탤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게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될 때의 의장 선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는요 정당 공천을 안 했어요. 정당 공천은 2006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기초의회가. 그러니까 물론 다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대부분들이 다. 내천받거나 뭐 자천하거나 해서 자기가 정당 세력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냥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가운데 뽑는 원칙이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정당 공천자가 됐고 이제는 다수당, 일당들이 있고 하는 상황이면 이 구조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제는 상당수의 의회가 후보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의회가 한 절반 가까이 되고요. 기초의회도 한 3분의 1은 후보 등록해서 투표하는 걸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자, 의장 탈당에 대해서는 이재표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회 규모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의장을 하고 나면 다시 의장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마지막 출마를 전제로 해서 의장을 한다라든지 네. 뭔가 좀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나. 연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네.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거죠? 네. 혹시 다른 분들은요? 예. 저는 이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외교도 없고 군사나 국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하다 보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청주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럴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전의 합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민주주의적 질서가 훨씬 더 당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거를 중심을 누가 잡을 수 있느냐. 그 사회 집단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선출직 중에서 의회가 그걸 잡을 수 있고 그 의회에서 토론을 보장할 수 있는 의장이 사실은 그 키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장이 철저하게 집행부 편에 쓰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어떤 세력의 편에 쓸 경우는 굉장히 이게 위험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장이 무슨 탈당을 하든 안 하든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탈당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방자치 풀뿌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건은 얼마나 민주적 과정과 질서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서의 결정된 사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그 청주시의 의장이나 이쪽 여당의 입장은 야당의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야당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의장과 같이 그만두거나 의장이 책임의 상당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현재 김병국 의장은 설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차기에 되는 의장들은 적어도 지금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어떤 뭐 제도적 보완이든 아니면 논의의 흐름이든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계속 청주 시민들은 이런 답답한 의회, 우라통 터지는 의회를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갈등과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대부분은 의장과 또 여당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엄 교수님. 야당은 야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야성. 야성이 뭡니까? 소수가 되어서 여당에서 밀려나서 야당이 되었들 망정 할 말을 한다 하는 야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에는요. 히든 리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리더는 의장일지라도 조직에는 어른도 있고요. 책사도 있고 그 사람 말에 가지고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럼 청주시 의회는 그게 있나? 그걸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야당의 책임 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관동 철거 예산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이후에 이것이 의회 등원 거부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의회 안에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지 오히려 야당이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풀었고 이것들이 주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무조건 의회 파행과 갈등을 여당의 책임이다라고만 저는 절대 보지 않고 야당이 정치적인 아까 정치적인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의회 안에서 했어야 할 정치를 제대로 못한 영향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1년 농사를 봄에 짓지 않습니까? 이 청주시 의회도 4년 중에 그 첫 해가 가장 중요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겠죠. 뭐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지방의회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그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일단 의원들의 권한 중에서 입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처럼 그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방자치로 오면 단체장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때문에 지방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조직으로 전락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봐요. 저는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게 그 잘못됐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거든요. 조례 발의율이. 네. 전체 조례 중에서 의원 발의가 36% 정도 지난 그 4년 동안. 그러면 국회는 99%가 의원 발의예요. 그리고 충북도의회만 해도 약 65%가 의원 발의입니다. 의원 발의가 많다는 것은 지방 그 풀뿌리 시민들의 그 어떤 풀뿌리 의회에서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안들을 제대로 입법화시켜서 정책화시켰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법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이런 것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런 그 정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조례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조직이 그 바뀌는 이런 조례에 거의 대부분은 단체장이 다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통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의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의 자각이 제일 필요하고 입법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민들이 또 그 어쨌든 힘도 좀 주고 권한도 좀 주고 또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그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당장 복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코미디 프로 이런 말이 있었죠, 교육 프로에. 그러면 손을 언제 키우니? 손을 언제 키우니? 누가 키우니? 지금 뭐 좀 누가 키우니 그잖아요. 정쟁하느라고 뭐 원구성하고 뭐 서로 고소고발하느라고 소를 키울 틈이 없는 거예요. 소란 뭐냐? 우리 주민의 짐을 짊어질 소. 우리 주민들이 먹어야 될 먹거리를 우유를 만들어주는 소. 그 지방의회 역량인데 그걸 키우려면 공부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리 질러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여러 전임 의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고
최소한도 자기들이 회의를 운영하는 규칙이나 조례는 알고 들어와야죠. 그런데 한 가지, 조례 내지 입법을 자꾸 의원이나 의회에 실적으로 카운팅하는 것들이 관행이 되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요.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해요. 저 발의할 거 우리한테 좀 줘. 글자 몇 자 고쳐서 개정하고.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막 건수만 높여요. 바람직한 거는 진짜 우리 주민에게 정말 절실한 그러한 정책이 조례화되느냐. 청주시 의회는 역사적으로 1991년 행정정보공개 조례, 우리나라의 법을 그렇죠. 끌어냈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측면에서 소를 좀 키우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주시 의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앞서 얘기했던 의장 선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참 신기하죠. 이게 콘클라베란 교황 선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교황 선출하고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교황 선출은 그 하얀기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하는 투표를 거잖아요. 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다 딱딱 결정되고 이번에 정말 신기하게 신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나간다는 사람도 없고 뭐 이것도 없는데 다 결정이 돼서 딱 투표가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최근에 청주시의 의원 42명이죠. 제가 다 통화를 하고 한번 뭔가를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24통을 통화했는데 다들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뭔가를 표결하는 상황, 결정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저는 의원 개개인의 자존감이 바닥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참 비참하구나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느꼈고 그래서 그걸 뭐 자존감 높이는 거는 어떻게 높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고 구조적으로는 제가 볼 때 그 교섭단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결정하는 것들을 의장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복원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저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그 교섭단체를 복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함으로써 최근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 교수님은요. 정상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빨리 의회 밖으로 나와서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빨리 나와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요. 내가 정말 저러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저렇게 의회가 되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거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상식과 이성과 양심에 비춰보면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몰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근 어떤 정치계의 원로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국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전문 분야에서 저렇게 좋은 분이 있나 했는데 들어만 오시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권한과 예우를 받고 있고 또 하고 싶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폐져서 나갔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닌지 지방의원들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아닌지. 그러면 좀 나아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점? 의장이나 의회의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회 자체가 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현재 청주시 의회는 정쟁이라는 그것 때문에 정쟁화된 상황 때문에 서로 발목 묶어서 네가 일하는 거 못하게 하고 저 의원이 일하는 거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어서 저는 빨리 좀 이성들을 찾으셔야 한다.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의원의 활동은 보장이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싸움은 싸움대로 뭐 하든지 말든지 하고 일단은 활동에 대한 보장은 보장대로 해줘야 빨리 말씀 뭐 다들 답답해 하시는 것처럼 왜 청주시는 지금 토론회가 안 열리고 조례를 안 만들고 의원들이 그 뭐 민원인들 얼른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당장 그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말씀대로 최재형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갭 투자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청주시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5분발언 하나 나오지 않고
타 지역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막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청주 시민들이 5천여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전세 사기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아파하거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면 의회는 그걸로 정말 하기 싫은 말이지만 의회가 있어야 되냐? 이런 본질적인 물음을 다시 자꾸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서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상화 거창함을 갖지만 사실은 각 정당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 여당은 여당으로서 야당은 야당으로서 각각의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 활동이든 정책에 대한 감시든 집행부 견제 감시든 본연의 역할만 제대로 해주신다라면 의회 정상화가 굉장히 먼 일 같지만 저는 또 그렇게 가까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최진학 국장님부터 짧게 해주시죠. 예, 제3대 청주시의회 3년 이상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게 이제 10개월에 대한 평가 저희가 주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해왔던 것보다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 10개월 청주시의회가 파행, 갈등으로 제대로 일 못했다라는 평가들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가 한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의정비, 해외 연수, 연찬회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방의회에 대한 혐오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부의 문제에 한 목소리로 내셨던 것처럼 정말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도 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표 국장님. 네. 연찬회 얘기를 하니까 또 5월 말에 또 연찬회가 또 있습니다. 순천만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안 가는 민주당 의원들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양당 간의 관계에서 좀 불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교체된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좀 그 저쪽에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고 또 뭐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 그 의장이 공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의회 정상에 관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더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 뻔히 다 드러나 보이는 이러한 서로의 어떤 감정 싸움을 분명히 억울한 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관계를 풀지 않고서는 참 풀리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좀 누가 좀 중재해서 이거 좀 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야당이 현실 직시를 하는 게 좋겠다. 소수당이다. 동수 아니다. 그러면 그 싸움 해야죠. 저는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싸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적 방식으로, 의회에서 해야 되는 발언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보장을 좀 해주고 이런 게 지금 빨리 복원이 되는 게 급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조직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구성원들을 뽑거나 또 구성원들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인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초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원분들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지방의원을 하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혹시 헷갈리시면 먼저 공약집이라도 보시고 자기 거. 그다음에 그것도 헷갈리시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지방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보시고요. 빨리 초심을 다잡아서 지금 이 정쟁에서 이기는 분을 빨리 양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야 의회가 정상화될 것입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성장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0개월간 청주시 의회는 파행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청주 시민과 유권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전에 시민들이 원하는 지방의회의 협치와 화합의 모습, 또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